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제9호 태풍 마이삭이 3일 새벽 경남과 부산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우만 내리면 깊은 물 웅덩이로 돌변하는 지하차도의 위험성과 사고 대응법을 알아봤습니다. 황금 사자기 김해고 야구부의 우승을 견인한 김유성 선수의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해 지역 체육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차량을 경찰과 함께 추격한 용감한 시민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범인 검거까지 도운 최유진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오키나와 서해상을 거쳐 제주도 남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매미와 비교되고 있는데 비바람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자세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로 갓길을 따라 어선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어민들이 소형 어선을 육지로 대피시킨 겁니다. 싹 다 뺐어. 웬만한 거는 이제 이 근처에 놔둬놓을 건데 네네. 파도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닥치니까. 마이삭은 2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3일 새벽 3시 부산에 육상한 뒤 육지를 관통해 울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3일 새벽 3시를 전후해 부산에는 초속 4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4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폭풍 해일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고 태풍이 차차 접근하면서 기상조와 높은 파고가 더해짐에 따라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 사이에는 남해안과 동해안의 폭풍 해일로 인해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로 범람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지난 2003년 매미와 경로가 유사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륙 시점의 풍속은 매미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했던 매미는 130명의 사상자와 4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선박이나 양식장을 비롯해 해안가 저지대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부산에서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이 고립돼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폭우만 내리면 물바다로 돌변하는 지하차도의 위험성과 사고 대응법을 알아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팔룡 제2지하차도. 경차 한 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멈춰섰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지하차도 안이 물바다가 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서버린 겁니다. 운전자는 간신히 차량 밖으로 탈출했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안에 고립됐던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 초기 차량 진입을 막고 차량들을 우회시켜야 합니다. 만약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갇혀 차량의 문과 창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머리를 받치는 운전석 헤드를 뽑아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또 외부의 수압으로 인해 차량 문을 열 수가 없을 땐 차량 내부의 의자의 헤드 부분이 탈착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의자의 헤드를 빼서 헤드의 아랫부분, 긴 쇠봉으로 그 차량의 측면 유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파괴 후 즉시 탈출하셔야 됩니다.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지하차도는 구조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하차도 대부분이 입구와 출구 쪽이 높고 가운데 지점이 낮아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내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하차도마다 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가 있지만 물폭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후변화로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리는 횟수가 늘어난 데 반해 대부분의 배수 펌프 처리 용량은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옛날의 기준은 뭐 30mm였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은 80mm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시설들이 옛날 거로 그냥 기적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잠기는 거거든요. 폭우 때마다 순식간에 깊은 물웅덩이로 돌변하는 지하차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주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김해고 야구부는 지난 6월 황금사자기에서 짜릿한 첫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에 큰 기쁨을 선사했는데요. 하지만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승리의 주역이었던 김유성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오고 결국 NC는 김유성 선수의 1차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김해고를 비롯한 김해 지역 체육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고 야구부가 지난 6월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만년 꼴찌였는데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대회에서 강릉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설마 했던 김해 시민들은 선물 같은 우승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해시청은 환영식을 열었고 김해고 총동창회도 김해고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경남 전체의 경사이자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승리의 주역인 투수 김유성 선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유성 선수가 전지훈련지에서 동료 학생의 배를 때려 출석 정지 5일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유성 선수를 1차 지명했던 NC 다이노스는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잔치집이 돼야 될 유승희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좀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일차적으로 안타까운 면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지역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내에 있었던 폭력 사태에 실망하면서도 어렵게 일궈낸 승리의 의미가 학폭 논란으로 퇴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빨리 좀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고 그 유승희를 위해서라도 빨리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두 번째 우승한 큰일을 해냈는데 넓은 아량으로 좀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꼴찌들의 반란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김해고 야구부. 김유성 선수가 학폭 논란에 휩싸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는 학폭 당사자와 학부모 사이 합의를 다시 한번 조율하고 김유성 선수의 프로야구 2차 지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김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241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로 김해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31일 검사를 받아 1일 오전 확진됐습니다. 접촉자와 동선은 현재 역학 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지난 31일 오후 5시 이후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38명입니다.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며칠 사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는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이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줄어든 양상이라고요? 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최근 2주간 확진자 증가폭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는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아 지역사회에 피해를 확산시킨 창원의 한 확진자와 거제 부부 모임, 가족 모임발 산발적 피해 우려가 컸는데요. 이를 보여주듯 지난 화요일인 25일
5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수요일 8명, 28일 금요일엔 12명으로 폭증했고 29일 토요일도 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확산세에 경남도는 2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했는데요. 2차 감염에 대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 우려의 여파로 30일에는 1명, 31일에는 3명으로 확진자 수치가 다소 줄긴 했습니다. 네, 지난달 8월 확진자 대부분이 경남 지역 감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일부터인데요. 이후 한 달간 모두 8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월 31일까지 경남 총 누적 확진자가 237명인데 8월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가 경남의 3분의 1을 차지한 셈이죠. 특히 8월 확진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전체 발생의 82%를 차지하는 67명인데요. 이 중 64명, 96%가 8월 15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경남도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강하게 검사를 당부했던 이유가 바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 광화문 집회별 감염 우려가 컸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현재 참석자 명단 조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일 오전 경남도가 광화문 기지국을 통해 통보받은 집회 참석자는 1, 2차를 합해 모두 847명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1명인데요. 21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고 10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검사 거부자 설득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2차 명단이 GPS를 통한 핸드폰 정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화문 집회 당시 일대에 있던 핸드폰 번호만 온 것이고요. 이름까지 있는 명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경남도가 주거지 확보 등 확인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참석자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럼 안심을 좀 해도 될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가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최근 경남 지역은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도는 이번 주를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돼 자신도 모르게 활동하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장복 기간이 2주에 달하는 만큼 마스크 쓰기를 비롯해 일상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차량을 경찰과 함께 추격한 용감한 시민이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에서 범인 검거까지 도운 용감한 시민인데요. 최유진 씨를 구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0분쯤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는 경찰차 앞으로 또 다른 차가 트럭을 쫓아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빠른 속도로 경찰차를 앞서가더니 멈춰선 트럭의 뒤를 막아섭니다. 트럭 운전자는 다름 아닌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난폭 운전을 좀 하는 걸 목격을 하고 이제 설마 음주운전인가 해서 저항을 하시면서 갑자기 출발을 하고 도주를 하는 걸 목격을 하여 이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주행을 해서 이제 골목으로 도주를 하는 거를 같이 바로 뒤에 이제 바짝 쫓아갔죠.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자 중앙선을 넘나들며 7km 이상을 도주한 트럭 운전자. 최유진 씨의 승용차와 경찰차에 포위돼 붙잡힌 겁니다. 검거 당시 트럭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포위된 트럭은 빠져나가기 위해 최 씨의 차를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차는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골목길이라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저 사람을 안 잡으면 진짜 사람 하나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시속도 70km, 80km까지 달리셔서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일단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범인 검거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최 씨. 경찰차 탑승을 거부하던 트럭 운전자가 큰 소동 없이 경찰서로 인계될 수 있도록 경찰을 도왔습니다. 이런 공을 인정받은 최 씨는 지난달 28일 경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원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거에 비해 너무 큰 상을 주셔서 좀 감사드리죠. 정말 큰일 했다고 고맙다고 경찰관님께서 정말 큰 사고 안 난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고 지금도 가끔씩 전화 오시고 하십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최 씨는 사건 이후 쏟아지는 주변의 관심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위험한데 왜 따라갔냐 이런 말 이제 반응도 있고 이제 착한 일 했다 뭐 장난식으로는 뭐 차량 파손값을 했네 이런 식으로도 친구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자칫 자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긴박했던 상황에 진정한 우리 동네 히어로의 면모를 보여준 최 씨. 현장에서 늘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일도 마다치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가 뭐 음주운전해서 도주를 한다고 내 눈앞에 목격을 대면은 저는 저번처럼 똑같이 쫓아갈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경남도가 마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의료원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은 기존 98병상에서 231병상으로 늘었으며 도내 병상은 총 263병상이 확보됐습니다. 9월 1일 오전 기준 도내에는 확진자 70명과 검역소 확진자 1명이 입원해 71병상을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192병상입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 예정된 거제 시민의 날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기념 행사만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역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소규모 기념식 역시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삭감된 예산 전액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관련 단체와 이를 창원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운영 중단 업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 등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업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차단과 예방을 위해 협조해주는 업주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거제 장승포 초등학교를 찾아 코로나19 대비에 빈틈없는 학교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박 교육감은 학교의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방역 강화와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지난 8월 18일 거제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나왔으며 방역 체계를 지켜준 학교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종일 비 예보인 가운데 밤부터 매우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됩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다시 맑아지다 점차 흐려져 일요일 오후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도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세차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습니다. 최고 12m까지 이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